자, 녹화합시다. 이거.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이란 무엇인가? 뭐 말하자면 점부터 시작해서 선들. 선에는 크게 직선과 곡선이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1차 함수 하면서 직선의 방식 배웠고, 그지? 그냥 3학년 때는 이제 원이라는 도형을 배우는데, 이 원이라는 도형을 이제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좌표 평면에서 생각해 볼 거거든. 자, 대표적인 곡선 중 하나가 이제 원이 되겠죠. 물론 2차 함수도 하나의 곡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면들을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뭐 중학교 때는 점선면, 입체 도형, 공간에서도 생각해 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입체 도형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하지 않고 일단은 평면에서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평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삼각형, 사각형, 물론 원도 곡선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평면 도형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여러 가지 도형들을 식으로 만들면, 도형은 그림인데 이걸 식이랑 대응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풀었을 때,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2단원에서 연습했다. 어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는 방법들, 부등식을 푸는 방법들, 이런 걸 연습을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도형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도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위치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서로 만나더라,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떨어져 있더라, 어떤 비율을 갖더라 등등의 위치관계들을 생각해 볼 건데, 이런 위치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가 이번 단원의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평면 좌표,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다루는 거냐? 좌표 평면이 뭔지는 이미 안단 말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좌표 평면에서 뭐를 표현해보고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떤 점은 X, Y라고 표현하는 이 점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을 나타내고, A, B라는 점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점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런 점들을 평면 좌표에 표현해보고, 또 점 한 개만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다, 너무 쉽다, 너무 중학교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이 점들의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점에 대해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게 이번 단원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점 한 개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너무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니까 두 점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자, 점이 두 개 있으면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같거나 두 번째는 같지 않거나입니다. 근데 같은 점은 너무 이지하잖아. 뭐 수직선상이었다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이건 뭐 중학교 수준이죠.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을 때 어떤 점 A는 A라고 표현하고 어떤 점 B는 small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값이 곧 점. 왜? 수직선은 모든 실수와 대응하니까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 있을 거고 대응하는 점 B가 있을 겁니다. 같은 점이라면 그 실수가 같았겠죠. A가 B랑 같았다면 같은 점인데, 그럼 다르다면 뭐가 생기느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기호로 선분 AB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값은 무엇이냐? B에서 A를 뺀 것입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것을 거리라고 하는데, 자,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지? A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차를 의미하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거리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양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였다면 절대값 붙여서 표현해 준다 이거고. 자, 그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떨까요? 좌표 평면
x축 원점, y축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어떤 점 A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x1, y1이라고 표현해 보고 어떤 점 B는 저기 있다라고 해보죠. x2, y2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어떻게 잡냐면 그리세요. 그냥 두 점 사이를 연결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럼 이걸 자대고 재면 되는데 자대고 재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수학에서 이제 작도할 때 배웠지만 눈금 없는 자를 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자대고 잰다는 건 좀 애매한 선택지가 되니까 자, 어떻게 두 점 사이 거리를 표현하냐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가 x2, 얘가 x1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 x2 x1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y축 방향으로도 수직인 선을 내려줘.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y2, 요 점의 좌표가 y2고 이런 내가 순서를 바꿨구나. 순서를 바꿨다기보다는 표현을 반대로 해놨네요. 얘가 2고 얘가 1이네요. 그죠? 얘가 1이죠? 얘가 y1, 제가 y2, 얘가 x2고 얘가 x1이죠. 여기서 이걸 빼나 x1에서 x2를 빼나 절대값을 붙인다면 똑같은 표현이니까 괜찮겠고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y1에서 y2를 뺐든 내지는 y2에서 y1을 뺐든 상관없겠습니다. 절대값 붙일 거니까. 자, 그러면 실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마저 내려주면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너를 의미하고 이 길이가 너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AB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가 뭐야? x2 x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에서 y1을 뺀 것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를 다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하는 거나 상관없겠지. 그리고 x1에서 x2를 빼나 x2에서 x1을 빼나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때서나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것을 루트를 붙여줘라.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자 간단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에서 점이 두 개 주어지면 같은 점을 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점이 될 거고 다른 점이 되면 뭐가 생기게 돼?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이 거리에 관한 하나의 또 공식이라든지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 정리들을 배워놓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래서 중선 정리라는 걸 하나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정리가 무엇이냐? 자, 어떤 도형 ABC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BC의 중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A와 마주보는 A라는 점과 마주보는 변, 즉 대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요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 중선이라고 부르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무게중심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선이란 무엇이냐?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 그러고 이게 세 개나 생기는데 셋 다 한 점에서 만난다. 무게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일단 자, 중선이란 게 주어지면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이거 기억해 두세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아이고 잘못 썼다. 괄호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BM의 제곱의 전체 2배와 같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좀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좋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아둬야 돼. 자,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 증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좌표 평면에 델타 놓고 푸는 거죠.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증명을 하려면 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걸 H라고 잠깐 둘게요. 자, 삼각형이란 걸 생각해 볼 때
삼각형 ABH에서 직각삼각형이죠. 수선을 반을 내렸으니까 AB의 제곱은 B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일 겁니다. 맞죠? 이때 BH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BM과 MH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BM과 MH 합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됐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엔 AC의 제곱을 생각해 볼까요? 누구? 삼각형 ACH에서 말이죠. 삼각형 ACH라는 작은 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C의 제곱은 C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이 될 건데요. CH란 요만큼의 길이는 CM에서 MH를 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의 전체의 제곱에서 AH의 제곱을 더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첫 번째 요식과 두 번째 요식을 뭐해? 더해. 알았지? 더하자.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얘랑 얘의 합이죠. BM 더하기 MH의 제곱에다가 CM-MH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AH는 2개, AH의 제곱은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CM이라는 길이나 BM이라는 길이나 같은 길이가 된다. 그래서 CM 대신에 BM이라는 길이를 써도 식이 성립하겠죠. 너를 BM으로 보고 생각을 해주면은 BM 제곱이 몇 개? 2개. BM 제곱 2개. 그냥 이거 둘이 곱해서 2배잖아. 둘이 곱해서 2배인데 부호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럼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면 또 2배 MH의 제곱. 뒤에 2배 AH의 제곱.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 2로 묶어내면 AH의 제곱과 MH의 제곱의 합인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M의 제곱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2배 AM의 제곱이 된다. 되겠어?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전체 2배랑 같은 거죠.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 이게 중학교 수준의 증명이라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좌표 평면이란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좌표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갖다 놓습니다. 이런 좌표 평면을 하나 준비해서 원점이 M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갖다 놓고 C를 여기다가 B를 여기다가 어떤 A는 아무 때나가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BC라는 어떤 변이 X축이 되도록 만들고 M이 하필이면 Y축과 교점 원점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면 A는 어딘지 모르겠죠. A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세팅을 할 때 A라는 점을 A, B라는 점으로 주고 좌표로 주고 너의 거리를 C라고 한다면 너는 C, 0 너는 마이너스 C, 0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AB의 제곱은 무엇이냐? AB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마이너스 C, 즉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AC의 제곱은 무엇이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것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둘이 더하죠. 그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 C 제곱, B 제곱이 모두 2개씩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맞나요?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는 소거될 테니까 저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AM의 제곱은 뭐야? 원점과 0,0이라는 원점과 A, B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다음에 BM 제곱은요? 원점과 마이너스 C, 0 사이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C의 제곱 내지는 C의 제곱이죠. 똑같이 C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이거잖아.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죠. 맞죠? 그거의 2배니까 역시나 같은 식이 됐다. 맞지? 따라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도 있겠다. 되겠지? 자,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 증명 과정을 기억해 두는 것도 물론 좋지만 증명 과정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또 여기서 중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두 개의 제곱의 값을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써먹을 때가 꽤 있어요. 좀 이따 문제 접근하면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는 뭐다? 이렇게 좌표 평면을 활용하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좌표 평면에 너를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떤 관계식이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점 3개짜리 내분 외분인데 하기 전에 예제 문제 몇 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어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구해보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느려?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 B라는 점은 1, 마이너스 2, C라는 점은 5,2였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이니까 좌표 평면에 찍어 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림만 하나 딱 그린다고 해서 보자마자 정삼각형이군, 이등변이군, 직각삼각형이 되겠군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 결정, 모양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 두세요. 길이로 합니다. 어차피 정삼각형이냐 이등변이냐 직각삼각형이냐는 판단 기준은 누가 되냐? 원래는 각이지. 원래는 각이 모두 같다. 내지는 변의 길이가 같다. 정삼각형. 두 변만 길이가 같다. 또는 밑과 크기가 같다. 이등변. 직각이 존재하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각을 판단하는 게 아직까지 쉽지도 않고 그림 하나 쓱 그려보는데 이거 직각이겠군 할 수는 없는 거야. 각도기로 재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로 할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될 거고 두 변만 같았다? 이등변 되겠죠. 그럼 직각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3개 주어져 있으면 세 점 사이는 뭐가? 거리가 각각 생기게 되겠지. 두 점 사이 거리를 3개, AB의 길이, AC의 길이, BC의 길이 3개 다 구한 다음에 거리가 어떻게 되더라 보고 이거 직각이네, 이등변이네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하나씩 해보죠. 자, AB라는 길이는 루트 둘이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루트 8이죠. 2루트 2긴 한데 제가 그냥 루트 8로 잠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C의 길이도 판단을 해보면 루트 5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2의 또 전체의 제곱. 이거 4의 제곱 더하기 또 4의 제곱이네요. 루트 32가 되겠네요. 요런 계산은 그리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CA 내지는 AC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1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2의 제곱이다. 선생님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맞나요? 2에서 0 빼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다는 거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디서 빼든 상관없다. 편의대로 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의 제곱도 어쨌든 6의 제곱이고 2의 제곱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같으니 루트 40이 되겠군요. 자, 같은 길이가 없긴 하지만 단 제곱해보면 뭐가를 알 수 있어? CA라는 변을 제곱하면 40인데 AB와 BC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는 거죠. 40이라는 값은 8과 32의 합과 같더라. 그럼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 우리가 뭐라고? 변 AC가 뭐인 빗변이게 되는 또는 뭐라고? 각 B가 90도인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너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했잖아. 그러면 직각인데 자, 답 쓸 때 그냥 직각삼각형이네 하고 끝이 내면 안 되고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변이 빗변인지
어떤 각이 수직 90도인지를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요 표현을 써도 좋고 90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취향껏 하면 되는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안 쓰고 그냥 직각삼각형 하면 아쉬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뭐를 이용해서 풀어본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길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거리들이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모양이 저렇다를 판단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A는 1,2, B는 3,4인데 같은 거리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 그럼 P의 좌표는 모르잖아. 이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P의 좌표에 미지수를 또는 개수들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P 좌표를 뭐라고 할까? X축 위의 점이니까 Y 좌표는 0이고 너는 몰라. 저는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A를 써도 좋고 P라고 스몰 p를 써도 좋고 K를 써도 좋고 T를 써도 좋은데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X는 쓰지 마세요. 응? 응? 아? 왜요? X, 0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원 이런 걸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직선의 방식 표현할 때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쓰잖아. 거기에 이미 X랑 Y라는 표현이 애초에 우리가 그려야 하는 좌표 평면에 X축이다, Y축이다 라는 XY라는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의 점을 X라고 잡아버리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 예를 들어 Y절편이 0,Y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잖아요. 기울기가 3인 예를 들어 직선의 방식 Y는 3X 더하기 Y절편이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Y절편 0,Y로 잡아버리면 여기 Y 또 쓰면 이거 뭐 삭제할 것도 아니고 이 Y랑 이 Y는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얘는 어떤 모르는 숫자 y인데 얘는 x라는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 값으로서의 y라는 의미가 좀 강해지니까 이 섞이면 좋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면 위에서 또는 수직선 위에서 좌표를 잡을 때 xy라는 문자 말고 다른 문자를 쓰는 게 좀 더 편하다. 처음부터 그냥 t 많이 쓰세요. t 좋다. t p도 좋고 뭐 a, b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0이라는 어떤 점이 있었는데 1,2라는 점과 3,4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대. 안 같은데요? 자, 그리다 보니까 안 같아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같아지느냐? 식을 이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관계식으로 표현해봐. A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B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지? 이걸 풀어서 미지수 T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어차피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자꾸 들어가잖아. 근데 이 식 풀 거면 어차피 루트는 루트다. 풀 거 아닙니까? 양변 제곱해서 풀 거 아닙니까? 거리가 같으면 제곱한 거리도 같을 거니까 제곱해서 풀어도 되겠죠. 자, 그럼 제곱하면 t-1의 제곱 더하기 0-2의 제곱은 bp 3-t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0의 제곱이다. 쌤은 순서가 왜 지멋대로예요? 네, 제 멋대로입니다. 어차피 아무거나 빼도 되고 신경만 조금 쓰세요. 됐죠? 전개할게.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4 9 마이너스 6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 t제곱은 소거되고요. 넘어가면 4t는 20이 되니까 t의 값은 5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5,0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요거랑 비슷한 유제 3번이나 유제 4번 풀어보실 수 있겠죠. 그죠?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자, 예제 3번. 예제 3번. A는 1,2, B는 3,6이었는데요. Y는 X란 직선 위의 점 P라고 했네요. 위의 점 P. 그럼 P점의 좌표를 임의의 점이니까 우리가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힌트가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일단 필기 마저 해. 천천히 해. 다 하고 나면 다시 설명할게. 다 했어? Y는 X 위의 점을 어떻게 세팅해? T, T라고 세팅을 해줍니다. X의 좌표를 T라고 하면 Y 좌표는 X가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T, T가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의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 이런 관계식이 주어지면 요거를 일단 우리가 좌표들로 표현을 해봐야겠지? 성분들로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AP의 제곱은 무엇이냐?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이고요. 요까지가 AP의 제곱이야. 맞지? 그럼 BP의 제곱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T-3의 제곱 더하기 T-6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엄청 귀찮은 식이긴 하지만 요거 잘 생각해보면 전개할 수 있겠지? 전개하면 몇 차식? 2차식 나오겠지? 2차식? 그럼 2차식이 나온다 하면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이 t에 대한 2차 함수를 잘 정리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해보자. 이게 이제 2단원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지? 자, 해보도록 하죠. t제곱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4개 있습니다. t제곱이 4개. 4t제곱. 마이너스 2t, 4t, 6t, 12t. 다 더해야 되겠죠? 2, 4, 6 더하면 10이고, 12t 더하면 24t인가요? 예, 24t가 되는군요. 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6의 제곱까지 다 더해야 됩니다. 어려운데? 자, 14에다가 36도 했으니까 50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그지? 됐어요? 그러면 4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니까 더하기 9 빼기 9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4배의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6 제거해주면 플러스 14가 됩니다. 무슨 뜻이야? t가 3이었을 때 최소값 14를 가진다. 즉 t가 3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야? p라는 좌표가 3,3이 되었을 때 t가 3일 때 p라는 점의 좌표가 3,3일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은 최소값 14를 가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좀 잘렸네 나.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BD는 EC라니까 여기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상황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래. 사실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좌표평면을 한번 이용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좌표평면을 쓸 때는 얘를 원점이 되게 주면 좋을 것 같아. D가 0,0이 되게 X축, Y축을 주고 그 C점의 좌표를 C,0라고 한다면 얘는 2배니까 마이너스 2C,0다. 되겠나요? 네. A라는 점의 좌표는 임의의 점이니까 A, B로 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뒀어요. 됐나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좌변을 확인하기 위해선 AB의 제곱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AB의 제곱은 A에서 마이너스 2C를 빼라. A 더하기 2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 B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AC의 제곱에 2배를 하라고 했는데 2배 AC의 제곱은 2배 해라. AC는 뭐예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 A 빼기 C의 제곱, B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걸 2개 더하래. AB의 제곱과 2배 AC의 제곱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죠? 더해보자. 그럼 여기 전개해봐. A제곱 더하기 4AC 더하기 4C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밑에 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2배에서 더하면 4AC 마이너스 4AC가 없어지겠죠? 됐나? 네. 그래서 A제곱이 하나, 얘는 2개니까 3A제곱 남고요. B제곱 2개 1개니까 3B제곱 남게 됩니다.
c제곱은 4c제곱에 2c제곱이니까 6c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 이게 지금 좌변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됐죠? 자, 우변에서는 3배 한 번에 해볼게.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 3배 AD의 제곱이 뭐야? D가 원점이니까 A라는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죠? CD의 제곱은요, C제곱인데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2가 빠졌구나. 책에 뭐 2배 돼 있다, 맞지? 얘를 2배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균아, 이거 전개하면 3a제곱, 3b제곱, 6c제곱 같은 거 맞니? 네. 그렇기 때문에 ab제곱의 2배와 2ac의 제곱, 이것은 3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2cd의 제곱과 같구나,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중선 정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지? 중선은 아니고 약간 2대1로 내분이라 그래요. 이걸 좀 이따 배울 건데, 2대1로 나뉘어진 점에서 연결을 하니까 조금 공식에 숫자가 좀 바뀌어 있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외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하면 증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도 1대1 중점일 때는 꽤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란 말이야. 저건 또 문제 풀 때도 유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선 정리는 조금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럼 요게 일단 앞에 내용이었던 좌표 평면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요 뒤에 내용은 자, 좌표 평면에 이제 내분 외분인데, 자, 일단 요 유제 1번부터 해서 유제 7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내용들 진도 오늘 나갈게요. 되겠나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유제 한 7개 풀어봅시다.